인천광역시 교육감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변인 황복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진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과 참석해 주신 저희 교육청 간부 공무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성은 인천시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균 민주시민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윤망 교육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저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하신 김한식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부득이 서울교육부 출장이 있으셔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새 인사와 함께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안내해드리고 교육감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기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곧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기자회견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미리 저희가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 인천교육청의 주요 정책 그리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저희가 인쇄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일단 녹화를 해서요. 저희가 나중에 질의별로 좀 짧게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성은 인천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바쁘실 텐데 우리 기자분들께서 우리 인천교육을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교육과 언론은 정말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때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불신이 커지면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언론과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고 인류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고 또 3년을 지나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쉽게 3년을 이야기하지만 그 코로나 처음 발생서부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한순간 한순간 긴장되고 긴박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날이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또 학교 가고 싶다, 학교가 고맙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하면서 미래교육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업 혁신을 이루어내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원격 블렌디드 수업의 길을 가기도 하고 눈에 보이진 않는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
또 방역뿐만 아니라 돌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순간 한순간 많은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인류의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그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우리 교육을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쩍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AI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과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끝났을 때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듯이 이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더 많은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미리부터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교차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5.3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직장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평생 교육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이제 교육받은 사람의 의미는 자기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배움과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어떤 AI의 노예나 또는 AI의 영향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이는, 종속되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과학기술로 인한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밀하고 완벽하고 속도를 중요시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라든가 부족함, 결핍, 여유, 사색,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자분들께서 시민의 의사를 많이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천교육이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원년으로 금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사제동행, 여기 사제는 선생님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사제동행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과 좋은 제안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소속사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탐 뉴스투데이 이성영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보육과 교육 환경을 교육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영유아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아주 중요한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 문제죠. 0.8대도 무너져서 0.7대로 내려오고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또 집값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저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교육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의료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도 교육운동을 해왔었고, 또 교육감대에서도 국가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만 5세 유치원 아동부터 고3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을 이룬 도시로서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영아하고 유치원, 보육과 유치원의 그런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작년부터 이루어냈고, 또 앞으로 4세, 3세까지 하면서 그런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대책을 좀 논의해 봐라, 이렇게 우리 해당 부서와 정책팀에게 현재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곳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25년 정도의 유보 통합에 대한 그 비전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도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는 영유아서부터 무덤까지 교육 안전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로 됐을 때 교육 도시의 이름이 될 것이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산보다 인구가 35만 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부산보다 학생 수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6,300명 정도의 학생이 부산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천이 이제 젊은 도시이고 성장하는 도시이고, 작년까지도 초등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도시이고, 그래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유아서부터 국가 책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 게릴라 뉴스 박봉민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유보 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어제는 늘봄 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는 이게 업무가 가중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인력이나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당정협의회에서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 이양되는 주체가 지방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입니다. 교육청이 초, 중, 고까지만 관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교육 문제인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의 이 교육 문제가 이관되는 것에 대한 입장,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돌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드러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성 노동력이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돌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충분하게 갖추고 나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타서도 다시 또 아이들 양육하는데 또 양육비로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여성의 노동력은 또 그만큼의 대우를 받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또 그렇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돌봄 문제가 그렇게 복합적인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런 것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돌봄 체계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봄이 뭐 여가부라든가 또는 교육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또 지자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기도 하고 또 그 자기 부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비용도 들어가야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통합해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돌봄청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육감 협의회 때에도 국가 돌봄청 신설을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을 뭐 직접 이렇게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는 이 돌봄의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아침 돌봄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그런 돌봄을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침 돌봄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돌봄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아침 8시부터 9시 또 저녁 8시까지 7시까지는 이제 작년까지 됐으니까 이제 8시까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또 이 각 그 노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통합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 대한 대학 교육이 이제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다가 이것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정부에서 생겼던 문제를 이제 해결해가는 어려움 속에서 또 지방 정부로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부터 또 그것이 지방 정부로 넘어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과거에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이 95년도에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5.31 교육개혁 이후에 그러면서 이 교육부의 직원들이 대학과 연결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대학들이 굉장히 커지고 많아지는데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혹시 또 그런 부작용이 이 지방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좀 들고요. 또 이 대학이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이렇게 다녀오면서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이노베이션이더라고요. 대학은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 개혁이 그냥 단순하게 지방으로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 그 해법인가?
이거는 대학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많이 필요한 부분은 혁신과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처럼 초중등, 유초중등 예산을 일부 떼서 대학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언발의 오줌 누기이기 때문에 일단 고등교육에 대한 그 예산 구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완전히 혁신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그냥 고난만 넘겨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인천 아이들이 인천에 있는 대학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육청과 대학이 연계해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이루어내고 함께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대학도 가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도 하고 그러면서 쌓아진 역량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노조나 이런 교원단체에서 좀 반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죠. 뭐 그것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정부에서는 25년부터는 다 늘봄학교를 전일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미 이제 정책을 발표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인력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17개 교육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업무 보고 때 그렇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큰 업무 보고에 있는 정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경기신문 최태용 기자인데요. 질문이 좀 많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광역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런닝멘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제 3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그 조직 개편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동안 인사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인사가 사실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는 그런 일인데 이제 국장급 그리고 이제 교육장들 임기가 짧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일기 때부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런닝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말은 런닝메이트지만 임명제로 보여요. 왜냐하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하고 이 교육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협의해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들 또 교육부 보고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런닝메이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같이 이렇게 지정했던 그분을 나중에 당선되면은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두 의원이 낸 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임명제로 보인다 이렇게 좀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교육이 정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의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또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으로 돼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돼 있는데 교육만큼은 제4부여야 된다. 왜? 그만큼 교육은 어떤 정파적 입장, 정파적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교육 문제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 교육 문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식이라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 성장하는 아이들이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된다거나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내는 과정이 저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은 정말 제4부여야 될 만큼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학생 성공 시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장 지원 중심의 지원 체계 그리고 학생 성공 시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직 개편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제가 2기 공약에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진로 진학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도 어려웠고 또 사실 그 이전부터도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시험 문제 풀어서 그 점수 나오는 대로 배분되는 그런 양상의 그런 대학 진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을 가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게 되고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많은 이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 취업 유지율이 전국 2위입니다. 0.1% 차이로 2위인데 그만큼 요새는 취업률보다도 유지율이 훨씬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을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대학 너머에 있는 직업, 사회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직 개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로 진학 직업 교육과 이 과를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AI라든가 이 에듀테크 뭐 여러 가지 그 발전된 과학 기술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활용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AI 융합 교육과 AI 융합과 이 과를 또 이렇게 신설을 하고 그 속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한 기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생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 교육 회복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뭐 심리 정서적 지원, 또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 또 또래 활동으로 인한 뭐 사회성 함양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인성이라든가 또는 진로라든가 또는 체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성장 종합 지원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복합적인 그런 지원 속에서 건강하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민원기동대를 작년 7월달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민원기동대가 부교육감이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도록 해서 정말 짧은 거는 이틀,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5일 안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퇴근해서 학생들과 부모가 상담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는 것도 앞으로 우리 인천교육청이 현장 지원 체계를 위한 그런 교육청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AI와 관련돼서 우리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그런 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벌써 한 10개월 동안에 8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다녀갔고 앞으로도 이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펙트럼을 넓혀서 상담하고 체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자기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 개편 속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난정평화교육원이 하나 직속기관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평화교육이 우리 개인의 내적인 갈등을 푸는 문제서부터 교우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또 혐오와 또 차별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평화가 가지고 있죠.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인도의 간디 평화센터 이런 데하고도 좀 연대를 해서 우리 강화 교동도 평화의 섬에 난정평화교육원을 작년 6월에 교육동을 오픈을 했고 금년도 4월까지 숙소동 130명의 인원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숙소동이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금년 6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평화와 공존의 그런 시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가치를 우리 인천에서부터 아시아 세계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허브 기관이 될 것이고 앞으로 평화 대학 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도 지금 함께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교육청의 임기가 짧은 거는 뭐 1년이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즈 조민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000명의 학습 코칭단 운영에 대해서 그게 이제 조직이 정규적인 조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조직됐다 풀렸다는 그런 조직인지 하고요. 백령도하고 강화도 그 음악 특화 지역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신데 거기다 관여성이 있습니까? 그죠? 연관성이 있어서 백년도를 한 수.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코로나 회복 사업 가운데서 아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학습 결손에 대한 문제, 심리 정서적인 문제, 또 사회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같이 하지만 금년에는 교육 회복이 여전히 골든타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일단 방점을 두고 내년에는 인성과 시민성에 방점을 두고 25년도에는 진로에 방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마다의 그 방점을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했고요. 그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7가지 그런 사업 계획들을 우리가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1000명의 학습 멘토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조직 내에서 이렇게 기구로다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 금년에 이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조직을 해서 꼭 1000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1000명 이상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도와주고 학습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로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이제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악합창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천이 웬 국악이냐 이렇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연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우리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덕적도 우리 68개의 섬이 있고 35개의 유인도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큰 섬들에게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특히 예술 또는 체험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특화된 그런 예술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제가 이제 도서 지역 방문했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령도 같은 경우는 심청각이 인당수가 백령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착안을 해서 또 어떤 그 백령도 출신 시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백령도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판소리 교육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이고 우리에게 전통 문화의 그런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서 지역 아이들에게 특화시켜서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악합창단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백령도의 판소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대청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섬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런 인천 노래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우리 섬에 있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화에서 그리움 금강산 가곡제를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움 금강산은 강화에 있는 한상학 선생님과 최영섭 선생님이 작사자와 작곡가로 되어 있고 우리 남북 분단의 그런 아픔을 딛고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가곡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으로 이어지고 제2의 최영섭 한상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강화 학생들에게 가곡과 동요 교육을 좀 특화해야 되겠다. 이번에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그 AKC라고 아시아 코리안 컨퍼런스 거기 축하 공연에 이 그리운 금강산 노래가 거기서 이렇게 축하곡으로 불려졌을 때 상당히 이렇게 울림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천에 1인 1 예술 또 1인 1 스포츠 1인 1악기 이런 예술 교육을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특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우리 특히 이제 K-팝 같은 것도 사실 출발이 부평이잖아요. 부평의 그 미군 부대에서 출발해서 용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국화되고 그것이 지금의 K-팝의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거와 연결돼서 대중예술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졸업생들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운데서는 가장 입학 비율이 경쟁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지금 대중예술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곳은 인천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이거는 오래됐고요. 또 우리 예술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전당이기도 하고 이제 대중예술학교가 만들어졌고 이제 송도의 송도의 예술중학교, 부평에다는 대중예술중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문화의 불모지가 아닌 정말 문화로 성장하는 그런 인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문 예술인 양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뉴스 고태호 기자입니다. 사실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해 교육청도 사실은 전문화가 돼야 된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떤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교육청의 목적이 뭐라고 보시죠? 교육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교육인, 지금 교육 학생들이죠. 거기에 모든 게 또 집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각종 기업이든 일반 법인 단체든 각종 문화 예술 단체에서 사실은 각종 교육 과정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강화도에 뭐 판소리 얘기하셨지만 그 지역에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 교육 과정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이중적인 예상 집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생과 선생에 대한 부분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물론 교육감의 선출이 어떤 시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사실 교육감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떤 방대하게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각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산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학생과 선생의 교육 행정이 집중돼야 되는데 너무 어떤 포괄적인 교육 행정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문화를 시켜 교육청부터 사실 전문화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교육이 바로 서지. 이 사회 교육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버리면 예산에 대한 낭비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예산 지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인천교육청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2023년 좀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쪽에 백령도에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함께 논의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다면은 그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나 도서 지역에 그런 요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는 강사 한 명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왔다가도 금방 또 간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학생과 교사에게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학교가 전부 담을 높이 싸고 그 서열화 교육 또 일방적으로 주입식의 그런 교육을 할 때 엉덩이로 정말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점수 나오는 대로 이렇게 대학을 배분해서 가던 그런 시절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정말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만이 배움의 장소가 아니고 지역도 배움의 장소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교육이라든가 또 마을교육 공동체 또 마을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학교의 그런 학생들이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미 그거는 이제 오래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속담을 요즘은 대부분 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제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교육과 실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의 그런 괴리, 저는 이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교육은 불행해진다. 그 속에 어떤 오해라든가 왜곡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 속에서 번영의 기초는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주신 그런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연수라든가 자기 연찬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관님, 그 인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또 오래된 문제가 그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이 교육 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 문제가 제일 큰데요. 학교를 증설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교육관님께서도 교육부에 400억 원 미만인 학교를 증설하는 거는 이제 교육감에게 직접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일단 먼저 그 교육부에 건의했던 내용 올해 개진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진되지 않았을 때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지금 인구가 많은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해도 될까요? 예, 아울러서 지금 인천 학령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원도 축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인천이 이제 300만으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 정말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문제죠. 신도심에서의 요구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의 적기 신설, 과밀학급 해소 그것이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통 불편 이 세 가지가 신도심에서의 핵심적인 요구고요. 원도심에서는 젊은 부모가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지분화 현상은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완화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원도심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인천은 아직까지 금년까지는 초등학생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이런 폐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2007년 이후에는 많은 그런 감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심에서는 그 적기 신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 유발률 때문에 우리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 여기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이제 재작년 6월부터는 법을 개정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됐고 또 시에서도 분양 공고 시점 이후에 물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 시점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교육부에서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가 교육청에 다시 복귀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6개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됐는데 또 다른 요인들 뭐 전쟁, 고물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의 결과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00억 미만 부집이 제외하고 400억 미만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이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이제 차관 만나서도 작년에 요구를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1, 2월 안으로는 어떤 결과든지 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완화되면은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른 타시도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밀학급도 같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과정이고 교통 불편도 적게 신설되면 되는데 그동안의 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학생 성공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예산도 통과가 돼서 인천 지역에 5군데 뭐 송도라든가 또 영종도 그다음에 청라 경서동 이제 원도심이죠. 그다음에 서창지구 이제 원도심 이렇게 해당되고 검단 이런 데는 다 복합도시죠. 원도심하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5군데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원도심에서는 이제 지금 뭐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중 신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중 신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교육부에 중투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고요. 특히 이제 교육균형 발전교를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선정을 해가지고 거의 2천억 가까운 그런 예산들을 시설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새로운 5년의 그런 교육균형 발전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막 돈 주고 이거 뭐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실정에 잘 안 맞는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이제 자기 필요한 부분에 그런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뭐 각종 이게 사업 집행할 때 교육 균형 발전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 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많은 그런 내용들이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저는 우리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같은 데서도 우선적으로 원도심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1만 명 교류를 온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인데요. 우리 원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도심서부터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요구를 제가 이렇게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의 교육 환경 개선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도심을 갔다가 원도심을 가면 이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나가지고 원도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우리 인천에서 54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다른 타시도와는 좀 다르게 제가 전부 개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개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0억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함께 그 예산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 인천이 가장 높은 그런 개축 비율.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개 학교 정도만 리모델링 하고 나머지는 다 개축으로 결정해서 금년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 14개 학교가 이미 공사에 들어가 있고 25년까지 54개 학교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학교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나중에 우리 기자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한 해 한 해 다르게 공간 구성과 혁신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들이 또 많은 제언들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의 화변기 이 양변기 교체 사업은 작년부터 수백억 원씩 투입을 해서 24년도까지 완전히 화변기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숫자, 학생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화변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있으면 없으면은 뭐 전부 이제 양변기로 교체를 할 것이고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화변기는 없애는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 개선 사업이 학생들 의견을 반영한 설계로 요즘 아주 굉장히 아주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하나 작은 교실이라도 공간 혁신을 하는 것이 그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간 혁신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공간 혁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감축에 대한 의견도. 정말 답답한 부분이죠. 이 평균의 함정에 우리 인천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그것을 빌미로 학급 수를 감축하고, 학급 수가 감축되다 보니까 교원이 감축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학생 수가 감축이 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을 유지하면은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그런 교원 감축이 이루어져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 교육부에서도 감축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하고 현장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고 또 협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육부에다가도 끊임없이 이번 기회가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새롭게 그러면은 가르쳐야 될 그런 과목이나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런 그 에듀테크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요. 특히 인천은 학생이 그렇게 많이 감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감축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간교육신문 정찬삼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님이 원래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특목고, 외고 등을 그 계획을 전부 다 취소하시고, 그리고 올해 자유형 공립고도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천시와 서울시는 그 계획을, 그러니까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올해도 자유형 공립고 중에도 자유형 공립고 중에 5곳인가 그 일반고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2025년 그 이후에는 서울과 인천에 있는 영재들이 경기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일반고, 자사고 이 문제는 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자사고는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에 비하면은 정말 아주 굉장히 적은 그런 숫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뭐 이렇게 완전히 없애겠다, 뭐 존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뭐 경기교육감은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지 우리는 뭐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이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그 우수한 아이들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우리 과학영재예술학교 이번 그 신입생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인천 학생들이 한 12명, 80명 가운데서 15명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인천 아이들 들어갈 수 있는 비율도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80명 가운데 55명이 이 과학영재예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던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만큼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그런 반증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과거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인수위에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취소됐다가 또 뭐 논의됐다가 취소됐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들하고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논의해야 될 그런 대상이고 그 속에서 이제 각각의 입장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또 절대 평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고를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그러면 다 폐기할 것이냐? 그러면 대다수의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함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절대평가해가지고 특목고나 자사고, 특목고라고 하면 안 되죠. 특목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자사고나 외고가 문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 자사고나 외고의 그런 그 내신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풀어버렸을 때 일반고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 분석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해 나가야죠.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EBS의 금창호 기자입니다. 아까 유보통합 선제 대응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얘기하시면서 고교학점제 선제 대응도 같이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교원들이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뭐 원하는 과목들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가르칠 교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강조를 하시는 게 기초학력 부분인데 그 진단 지원 평가 요거를 좀 보장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진단 부분에 다들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인천교육청에서 좀 특색 있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부분 교육청들이 지금 평가를 통한 진단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평가를 통한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 같은 시험 문제 출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 뭐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그 교육부를 통해서 진단 도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시험을 봐야만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판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들은 다 자기네 반에 누가 기초학력이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과 과목 선생님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만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중간에 있던 아이들이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이 방향으로 그래프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 결손을 위한 기초학력 강화 그리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강화, 학습 역량 강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것,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만들어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평가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지원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책임 교육으로 가져간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이제 책임 교육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학점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꿈들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들을 옆에 학교, 두세 학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꿈 이음 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지자체, 또 경찰청, 뭐 항만연수원, 또 이 구청, 또 이 전문 여성 뭐 단체, 하여튼 우리 조건에 맞는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소수인이 희망을 한다 하더라도 과목을 개설하고 그 과목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100과목 이상 우리가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소인소 과목들 또 도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육지에 있는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원격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GT라고 하는 그런 체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금년에는 또 온라인 그 학교를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교육부에다가. 그래서 이 소인소 과목들이라 하더라도 또 지금에 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온라인 학교와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학교를 우리 갈산초등학교인가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그런 소인소 과목이라든가 또는 희귀 과목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강좌를 열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들 감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교학점제라든가 고교학점제의 그 취지가 뭡니까? 개별 맞춤형 교육이에요.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곧 우리 학생 성공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또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서 두 과목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복수 전공 이런 역량도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서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죠. 25년도에 전면화되면 달라지는 게 이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24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가 바뀌고 25년도부터는 중등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24년 내년도에는 28년도에 새로운 대학 입시 방안이 발표가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이
교육부의 어떤 정책이 지금까지의 그 고교 학점제를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또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 이런 것들과 고등학교에서의 그 절대평가, 사실은 수능의 절대평가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얘기가 안 나온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발표될 그 입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금년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이 입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실로 이 교육의 대전환 시대, 정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인지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제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 텐데요. 뭐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3일 날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전국 최초로 개축한 사이버 진로 교육원 그날 시연식 겸 성과 보고회를 합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요. 송도 컨벤션에서 하고 저희가 또 자세한 자료는 미리미리 보내드릴 겁니다. 안내도 해드릴 거고요. 그때도 꼭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사이버 진로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가 어찌 보면 2023년 새해를 여는 자리이면서 시민들과 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자님들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교육청 안에 기자님들이 취재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소통도 더 활발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간도 좀 더 새롭게 확보하려고 하고 필요하면은 저희가 정례적인 브리핑을 갖춰 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과 소통하면서 인천교육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우리 인천교육과 아이들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인천은 정말 그 300만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를 맞고 있고 성장의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것이고 또 교육 대전환의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언론인들과 우리 교육이 함께 모색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이 즉시 정책으로 반영해서 교육청의 정책이 현장에 잘 착근되고 현장의 요구들이 교육청으로 잘 수렴이 돼서 정말 올바른 그런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소통을 강화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은 역할들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